더욱 커지는 개개인의 능력과 영향력, 그리고 더욱 고독해지는 개인들. 오늘은 강력해지는 개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바로 강력한 개개인들의 미래입니다. 과거 정말 일개 소시민에 불과했던 나약했던 개개인들이 이제는 혼자서도 수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고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칠 수가 있는 강력한 개인으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능력을 뽐낼 수 있으며 이런 시대에 어울리는 비즈니스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제가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와 연관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자, 1인 가구가 선진국 쪽에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드디어 조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과거와 비교해보자면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왔던 수렵 채집인 때만 하더라도 혼자서 생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혼자서 사냥을 할 수도 없고 생존을 할 수도 없고 누가 날 보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 농업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농사에는 너무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가 없었고요. 저 때만 하더라도 가정과 공동체가 사람의 양육과 교육과 재정 상황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줬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식량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부터입니다. 신품종, 화학비료, 그리고 농기구의 발달 이런 것 덕분에 원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시대에서 이제는 몇몇 일부의 사람만 농사일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게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농사일을 안 하더라도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고 가수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전문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게 된 환경이 된 것이죠. 자,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 직업이 생겨나게 되면서 드디어 1인 가구가 혼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왜냐면 가족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내가 교육이 필요하면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아프면은 부모님이 돌봐주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 가서 돌봄을 받고 또 밥이 필요할 때도 엄마 밥 줘 이게 아니라 식당에 가서 돈 주고 교환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과거와 비교해보자면 정말로 혁신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혁신을 넘어서요,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귀찮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죠. 근데 사람을 귀찮아한다라는 것은 여기 이 단어에서 바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뭐냐면 바로 프라이버시라는 단어 그리고 개념의 탄생입니다. 자, 이 사생활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렵 채집인 때부터 늘 중요시했던 그러한 개념일까요? 아니면 현대에 들어와서나 중요해진 개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레미 리프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문 뒤로 숨기 시작한 것, 한마디로 사생활을 중요시 시작한 것은 초기 자본주의 이후이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정말 사생활에 대한 개념 없이 함께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원래 정상적인 생활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고 직업이 생기고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혼자서 살 수 있게 되고 드디어 사람들을 귀찮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있는 이런 개개인의 사회가 형성된 것은 70년 정도뿐이 되지 않았던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생활, 개인의 사회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한 사회에서 저는 굉장히 이 사실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개인이 혼자서 얼마나 다양한 가능성을 뽐낼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미래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과거와 비교를 해보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뭔가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도 없었고 할 수 있었던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의 왕, 귀족, 성직자들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1인당 1일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뭐 운송수단이든 식량 생산이든 뭐 여러 가지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자, 우리 선진 농업 시대만 하더라도 혼자서 하루에 26,000kcal를 썼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은 약 10배, 23만 kcal를 한 사람이 소모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이 과거의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정말 혁명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 것은 지식들이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을 때는 많은 지식을 얻을 필요도 없고 글자를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일부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나 저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가가지고 두루마리 문서를 보면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자,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철도처럼 정말로 큰 대규모의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고용해가지고 함께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말을 알고 수를 알아야지 함께 협력을 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르주아지가 대형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교육을 활성화시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공장 노동자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은 지금과 비교하자면 세 발의 피였겠죠. 자, 여러분들 궁금한 지식 어디서 얻으세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 어디서든 검색을 해서 수많은 세계의 지식들을 당장 얻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다. 자, 심지어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초 코딩, 파이썬 뭐 그런 것들도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즉, 한 사람이 호기심만 가지고 있다면은 무한으로 똑똑해질 수 있는, 무한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나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방점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청소년과 직원들의 호기심을 배양시켜주는 쪽에 집중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과 뭐 직원들이 알아서 필요한 것들은 인터넷 찾아서 배울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무료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할까요? 물건이나 기계를 직접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 농업시대였다면 아마 나무 깎고 있었을 거고요. 산업시대였을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부르주아들만 뭔가를 생산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개인의 책상 위에서 정교한 물체, 로봇 같은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3D 프린터를 안 사고 안 사용하는지를 여쭤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3D 프린터 비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잘 팔리는 순위 1, 2, 3위인데요. 1, 2위는 똑같은 거예요. 25만원. 3위는 2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물론 저거는 고성능 3D 프린터는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들 작은 정도의 물체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이 한 20만 원만 있으면은 자기가 상상한 물체를, 진짜 원자로 되어 있는 물체를 집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혁신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원자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볼 때 더욱 놀라운 혁신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바로 디지털 생산물이에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SNS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이 수많은 디지털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원자로 되어 있는 물체와는 다르게 디지털 생산물들은 거의 무료의 비용으로 무한으로 생산해낼 수가 있고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정말 소수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대박을 쳐가지고 정말 동방석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시잖아요. 자,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미래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 혼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1인 기업이거든요. 자, 근데 과거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려면 다 사람을 고용했어야 돼요.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메시지를 전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채널 제가 어떠한 기술을 또 이용할 수 있냐면요, 맨날 저 혼자 나오니까 좀 지루하시잖아요. 다른 출연자가 나오면 좋은데 출연자를 쓰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가상의 캐릭터와 함께 쇼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저 대신에 가상의 캐릭터가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런 것들을 제가 코딩하고 있을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연기를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합성을 자연스럽게 해줄 거거든요. 조지 부시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바마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밖에도 아니면 여자 얼굴을 합성하고 여자 목소리를 합성하게 되면요, 제가 연기를 하고 진행을 하지만 여자 출연자, 디지털 출연자가 나와서 이 미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뒤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놀라운 건 정말 이런 기술들 거대 자본이 들어갔던 헐리우드에서만 가능했지만 정말 실제로 지금도 이런 기술들을 개인이 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 보자면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무료로 지식을 얻고 무료로 거의 대부분 많은 것들을 혼자서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나 이거 잘해요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제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좋은 학위를 따게 되거나 아니면은 희귀한 자격증을 따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나의 능력을 SNS 채널을 이용해서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세상인 거죠. 정말 놀라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식의 습득에서부터 그리고 물건의 생산, 능력의 홍보까지 한 개인이 혼자서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 개인이 잘 살려서 나의 개성을 잘 뽐낼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지, 자, 그리고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도구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일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국가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교육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거기와 연관지어서 또 그렇다면은 개인의 영향력은 얼마나 커졌는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과거와 비교를 해볼게요. 영향력? 일개의 백성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피라미드나 짓고 농사나 짓고 있었겠죠. 영향력은 일부의 성직자, 왕, 귀족 이런 사람들만 끼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팝 아트의 대가이죠, 앤디 워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는 누구나 15분 동안은 유명해질 것이다. 자, 이 사람이 미래를 예측을 했던 걸까요? 정말로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졌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그맨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무슨 뭐 KBS, SBS 이런 데 가서 공채 시험을 봐야만 했지만 개그맨 되고 싶다고 요즘에 이런 거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내가 SNS 채널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 능력, 내가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시장조사 기관인 버라이어티에서도 저런 조사를 하기도 했죠. 10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를 뽑았는데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SNS, 소셜미디어 스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유명 연예인, 유명 정치인,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개인들도 누구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개인의 힘은 그만큼 영향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미투 운동. 우리는 미투 운동을 통해서 정말 한 개인이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와 같은 경우에도 한 비서가 그 권력자를 끌어내리게 된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이건 거짓이건 떠나서 한 개인이 그런 권력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개인이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역량을 뽐낼 수 있고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거, 이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자유로워진 개인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자유의 확대 과정이다. 그의 말에 따르자면요, 과거 중국 고대 사회만 하더라도 자유로웠던 사람은 황제 혼자였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자유로웠던 사람들은 일부의 영주들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좀 저도 동의가 되거든요. 점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지금은 동물의 권리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을 넘어서서 자연까지도 자유를 누리게 하자라는 자유의 확대 과정을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자유가 우리의 개개인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대인들은 전통적인 권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개인이 됐어요. 신이나 봉건제 이런 데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동시에 사람들이 오히려 고독해지고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뭔가 권력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힘들지만 왕의 말에 따르고 교황의 말에 따르고 살면 됐는데, 이제 개인이 자유를 얻다 보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파시즘이라든지 나치처럼 권위에 의존해가지고 휩쓸려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너무 심하게 의존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분리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유명한 물건을 소비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자꾸 잊어버리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의 이름 자체도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으로부터 벗어나고 개인이 자유를 얻게 되면서 개인은 고독해졌고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을 온전히 내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오히려 고독해지고 불안을 느끼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비즈니스 그리고 국가적인 역할이 요구되게 되는데요. 이런 고독한 개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가 또 우리들의 비즈니스이자 국가적인 역할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수많은 재미를 줄 수 있는 컨텐츠들, 아니면 게임 산업들, 이런 것들이 개인의 고독을 잊게 해주는 산업이 되겠고요. 아니면 고독해진 개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상담 산업들이라든지 심리치료, 뭐 이런 것들에게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은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건데요. 아무리 컨텐츠를 생산하고 뭔가 소비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강인한 주체성을 가진 개인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인 거죠. 자, 인간이 어떻게까지 이 과정을 거쳐왔고,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이 앞으로 살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일부의 왕, 귀족, 정치가, 비즈니스 CEO, 이런 사람들만 미래를 생각하고 예측을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의 왕국의 주인이자 개개인 사업의 비즈니스 CEO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도 다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개인의 힘, 미래에는 어떨까요? 더욱 커질까요? 아니면은 사라지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는 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이 가져올 명과 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화 아이언맨 나오는 토니 스타크처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은
뭐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터, 드론, 수많은 기술들이 나의 일을 도와주게 될 거예요. 디자인할 때 디자인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시를 쓸 때 시의 영감을 떠올릴 수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해 준다든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도와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상위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들어간다고 하죠. 이제 앞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누구나 뽐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즉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생기고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개인 자아 실현의 최적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통해서 풀어보자면요. 일단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게 되고 각종 의료 기술들, 과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각종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넷 공간 안에서 수많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게 됐죠. 자, 그래서 사회적인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생겨나게 되고,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회적인 욕구까지 충족을 시키게 되면은 존경에 대한 욕구를 원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어울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비즈니스가 뭐로 보이냐면은 인스타그램의 하트, 아니면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자존감, 존경에 대한 욕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비즈니스에 또 기회가 생기느냐? 사람들의, 개인들의 자아 실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와 플랫폼,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가 바로 유튜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앞으로 많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인 자아 실현을 위해 다양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유를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르트르의 말을 또 한번 빌리자면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거든요.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oice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시작부터 죽는 순간까지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고, 그런 선택의 책임에 있어서 개인은 늘 불안하고 고독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개인들을 어떻게 위안할 수 있고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는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또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 있고 국가적인 역할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력한 개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개인이 뭐가 강력해졌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나약해지지 않았냐? 왜냐면 부의 양극화라든지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뭐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이 다 모든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개인들은 너무 나약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지금처럼 한 개인이 수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고 영향력을 지금처럼 끼칠 수 있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잘 이용해가지고 나의 행복한 미래와 성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자, 이런 강력한 개개인의 사회에서 비즈니스와 나라는 뭘 준비해야 될지 상상해보자, 생각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